구룡반도, 홍콩, 1965년 12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좁은 골목길 깊숙한 곳 3층짜리 낡은 건물 2층 무관, 입구에는 간판도 없었다. 다만 희미하게 새겨진 한자 우운만이 이곳의 정체를 암시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초대받은 15명의 무술사범들이 모였다. 영춘권, 홍가권, 체리불권, 백학권, 당랑권, 팔괘장, 형이권, 태극권. 8개 유파를 대표하는 그들은 모두 최소 20년 이상의 수련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평소라면 절대 한 공간에 모이지 않을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브루스 리. 미국에서 전통을 비판했다는 소문, 형식에 갇혀있다, 실전에서는 쓸모없다. 이런 말들이 무술계 원로들의 귀에 들어갔고 분노와 의심이 커져갔다. 그래서 오늘 이 비공개 모임이 만들어졌다. 확인하기 위한 자리. 무관하는 약 40평. 나무 바닥은 수십 년간 닳아 윤이 났고 천장의 백열등 하나가 공간을 희미하게 비췄다. 15명의 사범들은 벽을 따라 둥글게 앉았다.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이, 기대보다는 의심이 더 짙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다. 양천산 사부, 52세. 홍가권 7단, 40년간 철사포를 수련한 인물. 키 5피트 10인치, 체중 250파운드. 평생 아이론 버디 컨디셔닝을 해온 그의 몸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는 한때 쇠망치로 배를 맞고도 꿈쩍하지 않았다고 한다. 양천사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브루스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전통을 버리고 무술을 과학처럼 분석하려는 태도. 양천산에게 무술은 과학이 아니었다. 정신이었고 전통이었고 수백 년간 이어진 가르침이었다. 저녁 7시 15분 나무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브루스리가 들어왔다. 혼자였다. 검은색 전통, 중국식 상의와 헐렁한 바지, 특별한 도복도 띠도 없었다. 키 5피트 7인치, 체중 135파운드, 양천산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었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다. 태도는 겸손했다. 오만함은 없었다. 다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다. 고요하지만 깊었고 부드럽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백학권 노사범이 입을 열었다. 브루스, 오늘 이 자리는 심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야. 우리는 그저 확인하고 싶을 뿐이네. 브루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양천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나는 자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네. 우리 전통을 비판한다고. 브루스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전통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형식에만 갇혀 있으면 실전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양천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형식은 수백 년간 검증된 것이네. 자네는 겨우 20대 중반 아닌가? 저는 나이나 경력으로 무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효과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가 아닌가. 양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대한 체구가 희미한 불빛 아래서 위압적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증명해보게. 브루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40년간 철사포를 수련했네. 내 몸은 돌처럼 단단하지. 나는 여기 서 있겠네. 자네는 나를 쳐보게. 전력으로 나를 뒤로 밀어낼 수 있다면 나는 자네를 인정하겠네. 브루스는 침착했다. 조건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당신을 뒤로 밀어낸다면 그 직후 당신은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네가 날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다치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타격은 내부에 영향을 줍니다. 안전을 위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방 안이 웅성거렸다. 노사범이 물었다. 일총원인가? 브루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1인치 거리에서 칩니다. 방 안이 술렁였다. 일총원은 전설적인 기술이었다. 1인치 거리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생시키는 타격. 250파운드 철사포 수련자를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좋네. 1인치든 10인치든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걸세. 노사범이 제안했다. 증인을 정식으로 기록합시다. 15명의 사범들이 모두 동의했다. 종이가 준비되었고 각자의 이름과 유파가 기록되었다. 브루스와 양천산이 무관 중앙으로 나갔다. 다른 사범들은 벽 쪽으로 물러나 반원형으로 섰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양천산은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섰다. 준비됐네. 브루스는 그의 정면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양천산의 가슴에서 정확히 1인치 떨어진 지점에 오른쪽 주먹을 가져다 댔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고 한다.
15명의 사범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브루스는 3초간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의 눈은 양천산의 태양신경총 부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호흡은 깊고 고요했다. 그의 몸 전체가 이완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대부분이 제대로 보지 못했다. 브루스의 주먹이 양천산의 가슴에 닿는 순간 공명하는 소리가 났다. 퉁. 양천산의 몸이 뒤로 날아갔다.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다. 250파운드 체구가 공중으로 떠올랐고 약 6피트 뒤쪽으로 이동했다. 바닥에 착지했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비틀거렸다. 최종적으로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멈췄다. 방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양천산은 벽에 기댄 채 입을 벌렸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얼굴이 붉어졌다.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횡격막이 경련을 일으켰다. 5초, 8초, 10초. 여전히 숨을 쉴 수 없었다. 브루스가 빠르게 다가갔다. 숨을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으로 내뱉으세요. 양천산이 지시를 따랐다. 조금씩 횡격막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15초쯤 지나자 그는 비로소 짧은 숨을 들이마실 수 있었다. 다른 사범이 물을 가져왔다. 양천산은 손이 떨리며 물을 마셨다. 호흡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불규칙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다. 아픔은 아니었다. 타박상도 없었다. 하지만 내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다. 노사범이 양천산의 맥박을 짚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맥이 불규칙하네. 양사부 병원에 가봐야겠어. 양천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기력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고 두 사범이 그를 부축했다. 브루스가 앞을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양천산은 한참을 브루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정식 폭언례였다. 무술인으로서의 최고 존경 표시. 내가 틀렸네. 자네는 진짜였어. 그는 두 사범의 부축을 받으며 무관을 나갔다. 방 안에 남은 사범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40년 철사포 수련이 무용지물이었어. 노사범이 브루스에게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그런 힘을 1인치 거리에서 만들어내나? 힘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제 발, 다리, 허리, 어깨, 팔, 주먹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이밍. 정확한 순간에 모든 것을 한 점으로 모으는 겁니다. 근육의 힘이 아니라 전신의 조율입니다. 그럼 내공인가? 내공기, 그런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생체역학입니다. 인체의 운동 원리를 이해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날 밤 양천산은 퀸 엘리자베스 병원 응급실로 갔다. 외상은 전혀 없었다. 멍도, 부종도, 골절도 없었다. 하지만 심전도를 찍자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다. 의사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슴을 맞았습니다. 무엇에? 이 주먹에. 외상 없이 내부 진동만 남긴 타격.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양천산은 3일간 입원했다. 심장 리듬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퇴원할 때 의사는 말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마십시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이후 양천산은 브루스리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제자들에게 그날 밤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전통은 소중하다. 하지만 전통에 갇혀서는 안 된다. 브루스리는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1인치 거리로. 1965년 12월 18일 구룡의 이름 없는 무관 15명의 증인 1인치의 거리 그리고 250파운드 거구를 6피트 날려버린 한 번의 타격. 그날 밤 홍콩 무술계는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카메라도 기록도 언론도 없었다. 하지만 15명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잊지 않았다.